국민의힘의 복잡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예. 또 공개 충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장도영 대표가 위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예. SNS에까지 올렸어요. 예. 의원님은 계속 사퇴를 요구하고 계신데 안 내려오겠다는 이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뭐 실종됐다, 붕괴됐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 표심으로 이미 나타났고 또 이후에도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님들도 이제는 장동혁 대표님이 열심히 하신 건 맞지만 일단 민심에서 멀어져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본인이 또 용퇴를 하고 새롭게 책임지는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이제는 총선 23대 28년 총선에 대비하는 혁신과 변화와 혁신과 또 새로운 어떤 체제 그걸 갖춰야 된다는 것이 이제 당내 그런 한결같은 바람이고 또 국민적인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심판을 위해서는 우리 당 지도부가 새로 황골탈퇴해서 총선에 반드시 승리를 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필요한 선택이라고 보이죠. 의원님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이제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도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의원들 얘기는 나는 안 듣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난번에 그 퇴원 후에 기자회견 할 때도 몇몇 의원들이 당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물론 당대표의 거취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우리 뭐 몇 명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물러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치라는 것은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에 이길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번 6.3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환골탈퇴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견지해온 스탠스, 강성 유튜버라든가 강성 지지층에 이렇게 둘러싸인 편협된 그런 입장보다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고 또 수도권이라든가 미래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당의 그런 운영 방식 또 그런 자세 그런 걸 요구하는데 좀 그런 면에서 좀 지금은 사실상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말씀하실 때 장동혁 대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 대표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 대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원들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막 절대 안 물러난다. 뭐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러날 수 있는 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내가 더 하고 싶다. 그것도 오히려 지금 당심과 민심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일부 강성 당원들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총선이 이제 또박또박 다가오잖아요. 그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죠. 안 물러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때 퇴원 기자회견 할 때 기강을 잡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뭐 이미 예견됐다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징계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너무 뜬금없고 오히려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한 그런 방향과는 반대 아닙니까? 자성을 하고 뭔가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내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변화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 8일인가 6일이죠? 6일간의 휴식 끝에 나온 것이 기강을 잡겠다, 징계하겠다. 징계라는 것이 또 대상이 어떤 겁니까? 사실은 이 장동혁 지도부의 붕괴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 올 연초에 전 대표의 갑작스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명 처분을 하면서부터 리더십에 상당한 혼란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또 지방선거 패배 후에 다시 당을 추스려야 될 그 지도부가 다시 또 징계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더 혼란의 도가니로 우리 당을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너무나 황당한 선택이고 잘못된 지금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6일 만에 퇴원해서 징계 카드를 꺼내다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당권파인 그 강명구 의원이 한 당직자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예.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예.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거기에 이름이 막 나와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배현진, 진종호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꼭 당원권 정지 등 고수의 징계가 아니더라도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이건 징계를 하겠다라는 걸 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징계라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거 예를 들면은 지금 근거 없는 또 징계 칼을 휘두르게 된다면 더 끝없는 이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고, 국민들로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저 당은 뭐 하는 당인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금 소위 말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그 국정 난맥상이 보이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는데 뭐 툭하면 이 징계 카드로 당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약 빠뜨린다면 그야말로 이제 그 자체로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야 될 명분만 축적하고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7월 6일 날 중앙윤리위 전체 회의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징계 심사 들어간다 이 말만 나와도 또 다시 좀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그럼요. 이런 생각이 당연하죠. 들거든요. 예. 지금 예.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6일 휴식 후에 와서 여당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된다고 해놓고 싸워야 될 제대로 된 우리 단합이 필요하고 좀 더 밖에 있는 세력이라도 잘 싸울 줄 아는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또 내부에서 징계로 또 내부에 잘 싸울 수 있는 세력을 또 분열시키고 내부 싸움에 몰입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스스로 물러날 명분만 더 키우는 거죠. 장도혁 대표가 예.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콕 집어서 이름을 거론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김용태, 김재섭, 우재주 의원의 징계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예. 의원님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으로 보이는 발언도 했는데 뭐라고 했냐. 경기도의 모 삼선 의원은 본인이 공천한 시장을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론에선 다 의원님 겨냥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의원님도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뭐 예. 예를 들면 공천에서 공천받은 예. 후보가 떨어졌다. 그 예. 이유로 공천 사유가 된다면 지금 저 말고도 아마 또 이렇게 징계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제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김경희 제 존경하는 시장님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가슴이 참 아팠는데 사실 지난 지방 선거에 우리 이천시가 참 중도층이 두터운 동네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2,800여 표 차로 이제 우리가 졌는데요. 사실 그때 우리 수도권, 우리 주광덕 남영주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이 장동혁 심판원이 너무 크게 잃었습니다. 우리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들이 한번 폭망을 해봐야 제대로 이제 정신 차릴 것 같다. 이번에 한번 폭망해봐라. 이런 참 유권자들도 꽤 많았다는 게 차라리 장동혁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일선에서 물러나서 오히려 좀 정말 덕망이 있는 또 이런 선대위원 본부장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했다면 이번 지방선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 경기도에서 그 국민의힘 성적표가 안 좋았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장도혁 대표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뭐 특정인 때문에 예. 몰아가는 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우리 당의 모습이죠.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계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탄핵당하고 정권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이 보다 더 국민들 앞에 정말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동안 소통하지 못한 그런 부분, 또 책임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정말 황골탈퇴하는 모습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갖고 이제 다시 또 그 국민들에게 다가달라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면에서 대해서 상당히 우리 당의 강한 요구에 대해 불구하고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그것이 결국은 선거 패배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의원님이 속해 있는 그 대안과 미래에서도 요구를 하는 게 쇄신, 개혁, 혁신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오히려 장도혁 대표 측에서는 대안과 미래 해체를 얘기했거든요.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정당이라는 것은 소위 언로가 활성화돼야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안을 구하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런 대안과 이런 미래를 논하는 그런 우리 소모임을 갖다가 그렇게 폄훼하고 소위 악의적으로 거기에 적개심을 갖고 없애라. 그게 일종의 소위 박준태 그 초선의원이 우리 저 의총장에서 저에게 아주 무례하고 품격 떨어지는 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후에 또 우리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해체하라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좀 더 성숙된 지도자라면 그 잘못된 그 의원의 비례 초선의원의 그 잘못된 거를 정말 꾸짖고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잡아야 될 그런 대표가 오히려 또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그거를 마치 적대시하고 해체까지 하자고 하는 것은 지도 이런 리더십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이제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이잖아요. 예. 그때까지 다 하고 또 연임에 도전을 할 거다라는 예.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본인 예. 일부의 희망사항일 수 있겠죠. 희망사항이다. 예. 그렇지만 좀 가장 끔찍하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싫은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예, 생각은 자유지만 그것이 착각으로 이렇게 또 우리 스스로를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개혁, 재선거를 가장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선관위 특검을 하겠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이 시작되는 시기에 장 대표가 사퇴하는 방안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어때요? 예. 지금 이런 말로 봐서는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 본인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 당내외 여러 가지 민심, 당심 여러 가지 좀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하셔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어떤 결단을 내려서 당이 살고 또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당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한번 열어주는 그런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끝났다, 식물 대표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도 왜 이렇게 버틸까?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실 때 예. 혹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막으려고 예. 당권파들이 장동혁 체제를 지키려 한다. 이 시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우리 당의 모습은 이제는 내년 이제 총선 내후년 1년 여밖에 안 남은 총선에 우리 당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의 리더십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러면 또 우리가 중도 확장성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중도 소층 소구력이 좋은 우리 한동훈 전 대표를 현 이제 의원이 됐죠. 이렇게 이제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도 이제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분이 또 국민적 선택을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이제 과거에 그분이 이제 탄핵 과정에서 마음 상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료 의원들에게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있고 이제 또 많은 의원님들도 같이 요새는 이제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분위기에서도 일단은 한동훈 대표든 전 우리 대표든 이번에 살아 들어온 모든 의원 중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야죠. 같이 힘을 합쳐야죠. 당내 의원들 분위기는 많이 좀 예. 좋아진 것 같아요. 우호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은 복당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만두고 비대위 체제가 됐을 때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예.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시기? 예. 가능성? 언제쯤으로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예.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고 또 저는 따로 그게 어떤 최적기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은 항상 언제든 들어올 준비가 돼 있고 당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각오도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당내 분위기만 바뀌면 언제든지 이제 입당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공격하고
우리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우리 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의 오해 이런 것도 좀 풀고 또 서로 간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멀었던 관계를 좀 가까이 하면서 차분하게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시기를 딱 못 받기는 그렇지만 분위기가 일단 우호적으로 바뀐 것만은 맞다. 그럼요. 예,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어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예.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호남, 충청,